며칠 전 평소 마음 터놓고 지내는 동생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언니,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근처에 있는 백화점 가서 점심 먹어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식사였죠. 늘 그랬듯이 웃고 서로 사는 이야기 나누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그 순간 기분 좋던 대화는 이상하게도 멈췄습니다. 그 동생이 툭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언니 요즘 좋은 일 있다며? 오늘 밥값은 언니가 쏘는 거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장난처럼 들렸지만 눈빛과 말투엔 당연하다는 기색이 또렷했거든요. 언니가 안 내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밥값 계산서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는 밥값 안에 숨은 인간관계의 민낯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식사가 끝났다고 관계까지 끝나지 않도록 지혜로운 대처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복잡할 때 한 줄의 편지처럼 다가오는 공간, 여러분의 인생 편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이야기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정아 씨는 64살입니다. 정아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이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 동료들과의 모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요새 연금 받으시죠? 오늘은 선배님이 사주시는 건가요? 농담처럼 건네는 말이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편해서 그냥 건네는 말. 하지만 정아 씨는 압니다. 그 말에 담긴 당연함의 무게를요.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선배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여유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기대와 의무가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정아 씨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자신을 그냥 밥 사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정아 씨가 먼저 계산서를 가져갔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그 진심이 당연함으로 소비되는 기분이 들어 모임에 다녀오면 찝찝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관계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처음엔 감사로 시작한 배려가 어느샌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결국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미루지 않고 먼저 하는 사람을 은근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넘기곤 하죠. 정아 씨는 요즘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또 내야겠지. 그 예감은 어쩐지 자주 맞아떨어지곤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그 관계는 내가 일방적으로 사줘야만 유지되는 사이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녀는 후회합니다. 진심이 당연함으로 변질되기까지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을요. 이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아 씨의 문제는 단순히 밥값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나고 마음도 잘 맞아서 거의 매주 밥을 같이 먹다 보니 늘 그녀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후배들은 그 호의를 더 이상 고마움이 아닌 기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식사가 끝나면 계산은 늘 정아 씨 목. 계산대에 서서 카드를 내면 그제야 후배가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 벌써요? 오늘은 제가 내려고 했는데.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지갑을 꺼낸 적 없던 그 후배. 늘 타이밍을 놓쳤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처음엔 내가 선배니까 하고 넘겼지만 반복되는 상황에 마음은 점점 찜찜해졌습니다. 내가 또 당한 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더 속상했던 건 그 후배가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겉으로는 매너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의 결합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손해보는 건 싫어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고 했는데와 같은 말로 실제 돈은 안 내면서도 마치 좋은 의도는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물론 정말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매번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일부러 먼저 기회를 주세요. 오늘 고마워, 잘 먹었어. 그 한마디로 상대에게 진짜 계산할 마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다음 기회로 넘기지 마세요. 혹시 내가 너무 먼저 나서는 건 아닌지, 계산할 기회를 아예 막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정중히 이야기하세요. 계속해서 웃으며 넘기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솔직하게. 다음엔 내가 한 번 내줄래? 매번 내가 계산하는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아 씨처럼 계산할 때마다 소가리를 하는 사람과 달리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이순희 씨는 정아 씨와는 다르게 모임 초반부터 아주 명확한 태도로 관계의 룰을 정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더치페이를 기본으로 하고 생일에는 생일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가며 쏘는 걸로 하자. 그런 부담도 없고 좋잖아. 그 말에 잠시 그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조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순희 씨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사이잖아. 괜히 서로 눈치 보느라 어색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 그날 이후 모임에선 자연스럽게 각자 카드나 현금을 꺼내놓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생일엔 모두가 조용히 한 사람 몫을 덜어내어 계산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처음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룰 진짜 좋다. 누가 쏠까 말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음이 진짜 편해. 순희 씨는 생일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일인 날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 모두가 그녀 몫까지 내겠다고 할 때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냐? 나도 내 몫은 내가 낼 거야. 이 규칙이 좋잖아. 우리 관계가 부담 없이 오래 가려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웃으면서도 한결같이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관계에서 원칙은 단호하게 말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짜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한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똑같은 상황을 새롭게 풀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이민지 씨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말로만 의지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말은 곧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다음엔 내가 쏜다고 했지? 그럼 다음 금요일로 잡을게. 장소는 내가 정해줘. 혹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죠. 정말 쏘려던 거면 지금 계산할래? 나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민지 씨는 강조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상대를 말로 자극하지 말고 행동할 기회를 주면 드러나요. 물론 정말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매번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리고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대응을 두어 번 반복하면 대부분은 자신의 허영적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농담조로 던지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하게 선을 지키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누가 계산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칙은 엄격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실천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법이기도 하죠.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영 씨의 팀엔 늘 저렴한 백반만 고르며 7,000원만 내겠다는 동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냥 절약하는 사람이라 여겼죠.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비싼 안주를 마음껏 시켜 먹고는
계산은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빠져나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가 올린 SNS 사진을 보게 되었죠. 혼맥이라며 맥주바에서의 여유로운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아있던 동료들은 각자 3만 원씩 더 냈는데 말이죠. 소영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남의 돈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이기심은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지켜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식사 자리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지켜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는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낸 김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태호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독특한 방식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번 한 명이 전체를 내고 다음엔 다른 사람이 내요. 딱히 순서도 없고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처음엔 누군가 더 많이 내는 게 아닐까, 불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해보니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눈치 볼 필요도 금액 계산으로 머리 아플 일도 없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항상 가장 저렴한 메뉴만 고르며 지출을 줄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차례가 되자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원래 한번 살 때 제대로 사서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해줘야 기억에 남는 법이거든. 그날 이후 그 친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 쏘는지를 눈치 보던 사람이 이제는 가끔씩 먼저 계산서를 가져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건 딱히 계산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번엔 내가 해도 괜찮아라는 여유를 서로 주는 거예요. 이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순서를 주고받는 문화는 단지 돈을 덜 내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와 분위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꼭 금액을 나누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주고받음이 오히려 사람을 더 성숙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부 김현숙 씨의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내고 있어. 너가 밥 좀 사주라. 현숙 씨는 처음엔 친구 사정이 안 됐고 또 오래된 친구니까 이해하며 몇 번 밥값을 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친구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커피는 하루 2번씩 브랜드 커피를 마시며 SNS엔 늘 새 옷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는 남에겐 인색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투자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런 친구에겐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대화로 상황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소통 전문가 박재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의 사정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나의 사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부담 없는 식당에서 먹자는 제안은 부담도 줄이고 진짜 우정만 남게 만드는 장치가 돼요. 널 위한다는 게 나 혼자 다 떠안는 건 아니니까. 정직하고 일관된 행동은 결국 상대의 태도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동정보다 균형을 먼저 생각하세요. 너무 자주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전에 이건 내가 해도 괜찮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안을 바꾸세요. 요즘 우리 둘 다 좀 빠듯하니까 이번엔 저렴한 걸 먹자. 넌 어때? 상대에게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번 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이번엔 내가 좀 챙겨줘. 나도 여유가 많은 건 아니거든. 이런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친구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나의 기준을 설명하세요. 나는 우리 관계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으면 해. 서로 도우면서 가는 게 좋잖아. 이렇게 말하면 불편한 이야기도 덜 상처 주고 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 있게. 처음엔 미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상대도 그걸 학습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를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밥값 문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특히 밥 먹을 때 보이는 작은 이기심 하나가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그냥 편한 지갑으로 보는 사람인지 구분하게 해줍니다. 사소한 한마디, 오늘은 네가 살아 또 너지? 같은 말이 상대에게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을 수 있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죠? 밥 한 끼를 같이 먹더라도 서로를 아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편해서 밥을 먹는 건지, 그 사람이 편하니까 밥값을 미루는 건지, 이젠 우리도 좀 구분해서 만날 필요가 있어요. 밥 한 끼는 그냥 식사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정의 자리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향해 한 발짝 내디딘 겁니다. 특히 밥값 계산 앞에서 드러나는 작은 이기심은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곁에 진정한 친구를 두고 싶다면 밥 한 끼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밥값 계산이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걸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엔 목에 걸린 작은 가시처럼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 심지어는 관계 전체를 흔드는 부담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죠? 누구나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이익 앞에 흔들려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밥 한 끼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작은 돈 문제 하나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야기 인생편지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